오늘 특별히 모신 손님은 이야기하실 손님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 새 인물입니다. 저희도 이제 새 인물을 늘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해서 제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오늘 알았습니다. 고향 후배인지는 사실. 자,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예. 네. 부원장님은 원래 이제 전남 나주 화순 이쪽에 출마를 하신 적도 네. 있으시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광산 예전에 이제 지금은 광산구가 남구죠. 네. 예전에는 광산군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촌면 출신이니까 네. 그 옆 동네에 출마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컷오프 되셨어요. 네.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아, 정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최용선 이제 부원장에 대해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저분은 누구시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국회에서 오래 보좌관 생활도 하고 지방정부에서 일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안보실에서 그다음 국정상황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나와서 네. 이재명 대표님이 그 대선 출마하실 때 예. 그때 인재 영입 그 실무 지원단장을 했었고요. 인재 검증하는 업무를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재선거 출마하고 잘 안 됐고 지금은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선입니다. 예. 당시에는 청와대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었으니까 네. 최근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의 태도, 네. 행정 네. 또는 일본 관련된 문제라든지 네. 국제 외교 관련된 문제 네. 이런 문제를 보시면 네.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이나 국정 운영이라는 네. 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향성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데 예. 굉장히 즉흥적이고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혹은 직권남용의 소지들이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막지도 못하고 대응도 우왕좌왕하고 예. 예전에 수해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예.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예. 지난 수십 년간 국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예.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의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통합 재난에 대한 대응도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적 재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재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책임을 반기하고 있고 예전에 수해 났을 때 대통령실이 막 퇴근한다던가 네, 맞아요. 국가안보실의 주요 지휘자들이 그렇죠. 퇴근해버리고 밥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네, 가고 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네. 그런 부분들을 국가안보실이 잘 챙겼기 때문에 네. 사회적 재난도 막을 수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김태효 지금 1차장인가요? 그 그렇습니다. 2차장인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국가안보실에 저렇게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제 느낌에는 예. 이제 내년이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60주년이지 그러더라고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뭔가 성과를 일본과의 막힌 관계를 자기들은 뚫었다.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해줬다라는 예. 것을 국교 정상화하는 거로 그렇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이 들만한 대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두 가지 그러니까 양면 정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적 사안 즉 뭐 예컨대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는 그 문제대로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관계 개선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소미아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엮어가지고 두 개를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걸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대체? 우리 사법부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법률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지금 이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사법부 판단도 부정하고 부정하죠. 그리고 그냥 일본이 원하는 기시다와 어느 정도의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60주년 돼가는 예. 이 수교 정상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거기에 형식에 지금 쏠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9.19 군사 합의든 이런 여러 가지 진행들을 안보실에 축축축 진행해 네. 왔고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집중을 받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즉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큰 틀의 목표가 경제적 흥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의 이렇게 그 강경 대응 북한에 대한 그리고 이념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과만 친하고 네. 중국과 러시아는 등한시하는 이런 형태의 외교가 과연 한반도 또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은 이 조심스럽게 외교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동맹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배타적 동맹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안 되는 네. 문제고 굉장히 균형 외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실익 외교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이념 외교로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가는 스탠스를 계속 밟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북중러의 또 새로운 동맹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만들어지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중국해뿐만이 아니라 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결 전선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우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우발적 맞아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있죠, 충분히. 그러다 보면 예. 굉장히 작은 국지적인 상황이 굉장히 큰 전선의 어떤 상황으로 대결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을 넘어서 군사 동맹으로 가는 스텝들을 밟아가고 있다. 이거를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안보 관련해서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위기를 어느 정도 고조시키는 겁니까? 사실은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인 분쟁과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발적인 게 전면 전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DMZ를 말 그대로 비무장 지대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게 네. 사실은 9.19 군사합의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다 무산시켜 버리게 된다면 다시 DMZ가 화력이 집중되는 이 과정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 버리면 목함지뢰 사건 저번에 네. 박근혜 정부 때 사건이 그렇죠. 벌어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이후로 사실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 들어서는. 네. 근데 그런 군사적 충돌의 우려 가능성도 앞으로도 고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청와대 계셨으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있잖아요. 그걸 뭐 국가 기록물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왜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우선은 음. 청와대 안에 관저가 있고 예.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청와대의 경호처를 다 거쳐야 거쳐서 되고, 되고. 그러면 거기에 뭐 선물이며 뭐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확인- 등재가 되고 네.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다 들어오고 네. 바깥에서 뭘 들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적인 만남인 경우에도 네. 안가 같은 곳에서 하는데 거기도 다 경호처에서 다 미리 나가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날것 상태로 네. 이렇게 여사님이 네.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상의를 한다 이런 건 네. 있을 수가 없다고 있을 수 생각합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예전에 일했던 코마나 컨텐츠라는 사무실에서 네. 경호처 직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걸 있었겠죠.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경호처 직원이 확인하고 그렇죠. 무슨 물건인지 등재하고 네.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던 걸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모든 걸 무력화시키고 그걸 그냥 받은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모르니까. 이번에 네. 검찰이 이제 출장 조사를 조사를 했잖아요. 했죠. 네. 그때 경호처에. 핸드폰을 뺏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신분증도 이유가 바뀌고. 뭐라고 했습니까? 폭파. 폭발의 네. 위험이 위험이 있었기 있대요. 때문에 네. 휴대폰을 뺏어갔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음. 그러면 선물이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그렇죠. 뭐 더 위험하지. 독극물이 묻었을지 당연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호처가 다 미연에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검수하고 그랬어야죠. 당연히 그거는 절차상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맞아요. 왜 코바나 컨텐츠는 취해 법권 지역처럼 경호에서 벗어난 지역처럼 예. 과연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도 이걸 국가 기록물이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기록물로 남기려면 외국 정상을 만나서 외국 정상이 선물을 네. 주거나 아니면 외국을 방문했을 때 서로 교환하는 선물 이런 거는 기록물로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카톡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언제 가겠습니다, 뭘 선물하겠습니다, 사진까지 보낸 거 이런 게 국가 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날리면처럼 네. 머리를 짜고 짠 게 네.
굳이 그거밖에 안 되게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 부인이 지도자라고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속 터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시지만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4년 후에 또 도전하실 겁니까? 우선 4기 민주정부를 튼튼히 꾸리는 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예.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예. 우리 당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 데도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직접 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트럼프 시대를 좀 목전에 두고 있고 방위비 예. 분담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8월 달에는 그 관련된 토론회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제 목소리도 내고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봐왔던 것들을 예. 이제 공개적으로 알리고 활동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그럼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 앞도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네.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김 팀장한테 많이 불러주십시오. 얘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듣질 않지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은 김 팀장이 하지만. 근데 이제 아무튼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네. 누가 되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 진행되고 중입니다. 있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워낙 윤석열 정부가 막 못하니까 청문회하고 이러나 거기에 모든 이슈가 쏠리다 보니까 네. 이 이슈는 뒤로 밀려나 거기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거기에서 네. 지금 일본에 추종하는 것처럼 예. 미국이 원하는 것들 다 내줘버릴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네. 그 얘기 들을수록 네.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참 국민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